네, 안녕하세요. ALE 코리아 박민호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저희 알카텔의 스위치 제품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티어1 파트너분들은 저희 프로덕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티어1 파트너분들을 위한 세션이라기보다는 저희 프로덕을 잘 모르는 일부 고객분들이나 혹은 티어2 파트너분들 혹은 저희 프로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션이라는 부분, 그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알카텔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 제품군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카텔은 하이엔드부터 미드레인지, 로우엔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시는 화면처럼 백본 스위치로 가장 많이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있는 9907 스위치, 그리고 L3급 혹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6900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6900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팜의 TOR 스위치나 혹은 분배용 스위치로 많이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OS 6860, 686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든지 혹은 L3 스위치로 주로 많이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스위치로 넘어가면 OS 6865 스위치와 OS 6465, 그 다음 OS 6465T 모델이 있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스위치들보다 동작 온도가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외라든지 산업 환경, 혹은 공조기가 없는 이러한 창고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납품이 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3와 L2 경계에 있는 OS 6560 스위치, 그리고 L2급으로 분류되는 OS 6450과 6350, OS 2260 스위치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각 스위치마다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 9907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본 스위치로 가장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슬롯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CPU 역할을 하는 CMM 슬롯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I 역할을 하는 5개의 슬롯이 현재 그 전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최대 4개의 스위칭 패브릭 역할을 하는 CFM 슬롯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11개의 슬롯인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후면부에 있는 CFM 슬롯은 현재 최대 2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12TBps의 백플레인을 제공하지만 제후에 그 최대 4개의 CFM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인 10.24TBps의 백플레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07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슬롯당 최대 960GBps의 스위칭 패브릭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3.8 bps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7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스위치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스위치처럼 구성이 가능한 버추얼 샤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제 L3 기능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데이터 시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07이 지원하고 있는 NI 모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원지와 텐지를 지원하는 UTP 모듈, 그리고 원지와 텐지 광을 지원하는 광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P48 Z16이라고 하는 좀 콤비네이션 NI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원지 2.5G, 5G, 텐지를 지원하고 32개의 원지, 텐지, UTP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I U8 모듈 같은 경우에는 40G, 100G를 최대 8포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단 40G는 8개까지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G를 8개를 사용하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롯당 스위치 캐파시티인 최대 960GBps를 넘어가기 때문에 100G로 구성을 하실 때는 최대한 4개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셔야지 풀 와이어 스피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넘어간다고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스위칭
슬롯당 제공하는 스위칭 용량에 맞추어서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NI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XNI U24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신 48포트 모듈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2개, 13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48포트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좀 과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24포트에 원지 텐지 광을 지원하는 모듈이 나왔고, 또 P24Z8 모듈 같은 경우에는 8개의 HPOE를 지원하고 동시에 16개의 원지 텐지를 지원하는, 이것도 약간 컨비네이션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원하는 NI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콤팩트한 12포트의 원지 텐지 광과, 그리고 최근에 40G에 대한 니즈가 좀 늘어나면서 또 업링크 모듈 혹은 다운링크나 인터링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포트의 40G QS 플러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NI UP24Q2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원지 텐지 광과 12개의 HPOE를 지원하는 원지 2.5G, 5G 텐지를 지원하는 HPOE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2개의 40G QS 플러스를 지원하는 UP24Q2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RFP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된 NI 모듈로 제안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분배형 스위치 혹은 집선용 스위치로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 6900 라인업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6900 X20T20 모델이 있습니다. X20T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의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X 같은 경우에는 원지와 텐지를 지원하는 최대 20개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20 같은 경우에는 UTP 최대 20개의 원지 텐지 UTP를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00 X20T20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확장 슬롯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업링크 모듈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G라든지 원지 광이라든지 혹은 원지 텐지 광과 40G를 혼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형태의 업링크 모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환경에 맞추어서 업링크 모듈, 확장 슬롯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00 X20T20 그리고 뒤에 나온 X40 T40 같은 경우는 최대 6개까지 버추얼 샤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40 T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신 X20 T20 모델의 2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2배수고 실제 성능도 2배수, 또 확장 슬롯도 2배로 제공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에 고정형 인터페이스로 40개의 원지 텐지 광 혹은 UTP를 지원하고요. 2개의 확장 슬롯, 전면부에 하나, 후면부에 하나 확장 슬롯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2, L3 기능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VXLAN 게이트웨이라든지 데이터셋에 사용하는 혹은 또 SPB와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6900 X72 모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개까지 버추얼 샤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지 텐지 최대 72포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설명을 보시면 48포트의 원지 텐지와 그리고 6개의 40G 포트를 지원을 하는데 합치면 54개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스플릿 케이블을 이용을 하시면 40G 인터페이스를 4개까지 분기해서 텐지로 4개까지 분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8개의 원지 텐지 인터페이스와 6 곱하기 4 해서 24개의 또 추가적인 원지 텐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함으로써 최대 72포트까지 텐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나온 V72C32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G, 100G 용 스위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칭 캐파시티가 굉장히
높은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72 같은 경우에는 48포트에 10G 25G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6개의 40G 1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C32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G와 100G를 지원하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X48C6, T48C6 모델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델은 현재 오더를 하면 아직 실제로 지금 딜리버리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그 딜리버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X48C6이나 T48C6 모델은 현재 오더는 가능하지만 딜리버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X48C4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모델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X48C6 모델 같은 경우에는 48포트의 원지 10G 그리고 6개의 40G, 100G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48도 마찬가지로 48개의 원지 10G UTP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6개의 40G, 100G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X48C42 같은 경우에는 40개의 원지 10G와 8개의 10G 25G 그리고 4개의 40G, 1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맥색이 지원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6900 라인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 장표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지 10G부터 25G, 40G, 100G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산업 환경에서 혹은 5궤 혹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주로 이제 납품이 되는 산업용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S6865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용 스위치 라인업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UTP 그리고 원지 광 그리고 10G 업링크 광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영하 40도에서 74도까지 동작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8개까지 버추얼 샤시 구성이 가능하며 그리고 다양한 산업 규격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철도라든지 혹은 야외에 설치하거나 혹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창고라든지 이런데 주로 이제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3급 스위치로 분류가 되는 OS6860 혹은 OS6860E 모델이 있는데요. OS6860이나 OS6860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4포트 혹은 48포트의 UTP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업링크, 원지 10G 업링크를 지원하고 2개의 QSFP 플러스, 버추얼 샤시를 위한 QSFP 플러스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기가빗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데 이 멀티 기가빗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02.11AX라고 하는 표준 무선 기술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802.11AX를 탑재한 APD를 수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GBps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고객사에서 802.11AX 모델을 도입하거나 혹은 도입할 예정에 있는 고객들은 반드시 이 멀티 기가빗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위치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AP의 온전한 성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OS6860과 6860E 모델의 차이점은 크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를 위한 별도의 DPI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86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에서 돌아다니는 네트워크 패킷들을 캡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대시보드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다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을 별도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OS6860N 스위치가 앞에 보신 OS6860과 6860E 모델의 다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6860M 모델도 이 6860M 모델 중에 P48Z나 U28, P48M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얘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6860N 시리즈의 P48Z, U28, P48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멀티기가빗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 앞에는 2.5기가까지 줬지만 이 6860N 같은 경우에는 2.5기가와 5기가 그리고 10기가까지 10기가까지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링크 모듈도 보다 확장된 성능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현재 아직 브로셔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브로셔가 업데이트 되면 그 데이터 시트 브로셔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60N 같은 경우에도 업링크 모듈을 별도로 제공을 하는데 보다 이제 다양한 업링크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원지 10G뿐만 아니라 10G 25G 그리고 40G 그리고 100G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L3와 L2 정도로 구분이 되는 이제 OS6560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OS656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6860과 마찬가지로 멀티기가빗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24포트, 16포트를 멀티기가빗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 모델보다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숫자가 다르니까 이 부분은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860 그리고 6560 스위치만 멀티기가빗을 지원하기 때문에 802.11AX를 제한하시거나 혹은 도입할 예정이 있는 고객사에는 반드시 이 멀티기가빗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모델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용 스위치인 OS6465 스위치입니다. 얘도 앞에 6865 스위치보다 같은 산업용 스위치 제품군이긴 한데 OS6865보다 조금 더 작은 조금 더 낮은 급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지 업링크를 지원도 하지만 또 10G까지 지원하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P6, 그 다음 P12, P28 모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모델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8개까지 버추얼 샤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65T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산업용 스위치라고 불리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스위치라고 불리기에도 좀 아주 애매한 한국형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한국형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산업용 스위치는 영하 40도부터 74도까지 동작 온도의 범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10도에서 40도, 45도 정도까지가 이제 동작 범위의 온도인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 정도인 영하 10도부터 60도까지의 이제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형 스위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앞에 영하 40도부터 75도까지 그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사실 없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보통 아무리 추워도 이제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함체에 집어넣으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형 스위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앞에 보신 이 산업용 스위치보다 조금 더 동작 실제 운영되는 환경이 아주 극한의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공조기라든지 혹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좀 더 환경이 좀 열악한 곳이다라고 하시면 이 6465T 모델로 제한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신 산업용 스위치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465T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스위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465T 12 그리고 P12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어서 적합한 환경에 맞추어서 제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65T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 버추얼 샤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2급으로 분리가 되는 6450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450 같은 경우는 L2 스위치 중에서 이제 10G를 지원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포트가 이제 전면부에 원지 10G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별도의 확장 슬롯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모듈이라든지 혹은 원지 SFP 확장 모듈을 통해서 업링크 모듈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635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L2 스위치지만 10G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지 않거나
또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제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6350 10 모델에서 두 개의 콤보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UTP를 쓴다 그러면 업링크 원지는 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콤보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POE라든지 non POE 모델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OS 2220 스위치입니다. 이 OS 222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위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성능이라든지 또 뭐 기능 면에서 가장 낮은 급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LI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을 통해서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로우 엔드급의 모델이다 보니까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서비스 프라이티가 좀 낮은 작은 오피스라든지 혹은 IP 전화기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무실에 주로 제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포트, 24포트, 48포트 등 다양한 스위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그 알카텔의 스위치 제품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뭐 시간 관계상 사실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저희가 또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가능한 한 20분 이내에 맞추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세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알카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